오늘 영화 재밌게 잘 보셨죠? 네. 그러면 감독님부터 간단하게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나오네요. 네. 네, 안녕하세요. 초미의 관심사 연출한 남현호라고 합니다. 개봉을 앞두고 코로나가 터지는 바람에 다시 관객분들과 이렇게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올까 걱정이 많았는데 그래서 그런지 지금 이 순간이 더 감격스럽습니다. 네, 오늘 보러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신인 배우 김은영입니다. 네, 이렇게 보러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영화 재밌게 보셨나요? 네. 소리가 너무 작아. 재밌게 보셨죠? 네. 네. 그럼 일단 계속 더 재밌는 이야기 이어나가 봐요. 네. 네. 네, 저는 이태원을 정복한 이정복 역할을 맡은 테레스 브라운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흑돼지는 제주도에만 사시는 줄 알고 계시잖아요. 예, 마이클 역할의 배우 이수광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찾아와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행사 진행 순서 말씀드릴게요. 제가 감독님과 배우님들과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요. 여러분들에게 질문은 이 채팅방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보시면서 궁금했던 사항 있으신 분들은 채팅방에 올려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채택되신 분들에게는 사인 포스터와 이 CD가 굉장히 레어템이거든요. 시중에 발매가 안 됐어요. 사인이나 CD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좋은 질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남현우 감독님은 이제 배우도 하시고 이제 연출도 하시는 분인데, 제가 감독님이 연출을 하고 출연했던 작품 세 작품으로 이 영화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감독님이 이전에 이제 단편 그 밤에 술 마시라는 단편을 연출하셨고요. 장편은 분장이라는 장편 영화 연출하셨고요. 출연한 영화 중에는 보이지 않는 오렌지에 관한 시선이라는 작품이 있어요. 이 세 작품을 가지고 한번 제가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엄마와 딸이 비슷한 취향의 옷으로 분장을 한 후에 이태원 밤거리에 나가 보이지 않는 차별에 관한 시선을 속 시원히 날려버리고 그 밤의 술맛을 느끼는 이야기 라고 설명을 하면, 이렇게 하면 감독님은 이 영화를 연출하게 될 운명이었던 거죠. 타기의 작품이나 출연한 영화에 다 이렇게 딱 맞아 떨어지는 게 아닌가 싶고요. 감독님, 제가 알기로는 이제 배우랑 시나리오가 다 있는 상태에서 연출 제안을 받으셨거든요. 근데 각색에 참여하셨어요. 크레딧도 올라가는데요. 이태원으로 배경을 설정한 것도 감독님 아이디어였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감독님이 각색 작업에 참여하시면서 또 중점을 두셨던 건 어떤 게 있는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재밌어야 한다가 첫 번째였고요. 이 영화를 보시게 되면 끝까지 이렇게 호흡을 안 놓치고 재미있게 웃으시면서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첫 번째였고요. 그리고 어쨌든 전반적으로 편견에 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근데 편견을 가진 인물들을 막 들여다보면서 막 아픔과 슬픔 뭐 이런 거라기보다는 이분들이 정말 우리의 친구처럼 익숙하게 낯설지 않게 봐내지면 성공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또한 재밌게 만들고 싶었고요. 그리고 뭐 캐릭터 면에서는 엄마와 딸이 상반되는 캐릭터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시나리오 단계에서 조민수 선배님께서 딸 같은 엄마 같은 딸이면 어떠겠냐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얘기를 듣고 뭔가 캐릭터들이 풍성해짐을 느끼고 그 핵심적인 단어를 가지고 인물을 끌고 나가게 됐습니다. 네.
그러면 이 배경이 이태원이 아니었으면 그 원래는 어디가 좀 배경이었나요? 그 원래는 어디가 딱히 정해져 있지는 않았고요. 그 하루 동안 막내딸을 찾아다녀야 되는데 어느 곳이 좋을까, 그리고 찾아다니면서 편견과 마주해야 되는데 어떤 공간이 좋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처음에는 뭐 전국으로 해야 되나 라는 생각도 들었고, 근데 하루 동안 너무 먼 거리를 다니기보다는 한 곳을 집중적으로 다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그 이태원이라는 공간이 어떤 인물이 지나가도 색안경 끼고 보지 않는 공간이거든요. 제가 이태원에서 한 2년 반 살고 있는데, 네, 그래서 이태원이라는 공간이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영화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영화가 편견을 대놓고 막 이렇게 주제를 굉장히 강조하진 않지만 자연스럽게 우리가 편견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무의식 중에 갖고 있는 편견에 대해서 성찰하는 영화이잖아요. 근데 여기 계신 분들 모두 그런 편견에 맞서서 또 이 작품에 참여하신 분들이기도 해요. 그리고 배우이신데 지금 연출을 하셨잖아요. 배우는 연출을 못 할 것이다라는 편견을 알려버리신 거고요. 가수 치타 씨, 배우 김은영 씨는 가수 래퍼는 연기 못 할 것이다라는 편견을 지금 알려버리신 거고요. 지금 미국인이신데 저는 영화 보고 한국인인 줄 알았어요, 진짜로. 네. 그리고 네, 미국 출신. 요새 영어 공부 열심히 하신다면서요? 매일 합니다. I'm very good. Don't worry. 야나도 끊었다고. 그다음에 이수광 배우도 드랙에 관해서는 그렇게 좀 잘은 모르셨었는데 요번에 그 연기 도전하시면서 어떤 이 네 분들 모두가 어떤 보이지 않는 편견을 또 뚫으면서 영화를 제작한 점에 대해서 굉장히 또 흥미롭게 볼 수 있고요. 배우 김은영 배우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7살 때 꿈이 만능 엔터테이너가 꿈이셨다고 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이제 연기학원도 한 3개월 정도 다니셨는데 오래돼서 기억은 안 나시지만 그래서 이제 처음으로 장편 영화 연기 데뷔를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처음 연기하실 때 아무래도 좀 가수 출신이라서 좀 두려움도 좀 있을 테고 여러 가지 좀 도전의식도 좀 있으셨을 텐데 처음 연기하시는 어떤 소감이랄까 마음 자세는 어떠셨는지 여쭤볼게요. 저는 제가 그렇게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이걸 하겠다고 한 건 아니었어요. 근데 저는 음악 활동에서도 그렇고 뭔가를 좀 새로운 걸 많이 시도하고 도전하는 그런 걸 그냥 즐기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좀 힘들고 나를 계속 몰아세우더라도 내 스스로 나를 이렇게 몰아세우는 걸 어떤 측면에서는 힘들어하지만 어떤 측면에서는 굉장히 즐기는 사람이라고 스스로가 좀 많이 느껴요. 그래서 이번에는 연기에 대한 제안이 들어왔을 때는 이번엔 좀 큰 과제가 왔다. 그거였어요. 그리고 예전에 뭐 한 3개월 정도 배웠던 연기는 제가 사실 출신이 부산이라 이런 억양이나 말투에 있어서 좀 더 세련되어지고 싶고 네 그런 좀 욕심에 제가 다녔던 건데 그때 뭐 연기 배웠던 건 너무 8년 9년 전이라 네, 핥기식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 다들 기자 시사회에서 기자들이 연기 보고 굉장히 놀래가지고 굉장히 칭찬하는 글들이 굉장히 많이 쏟아져 나왔던 거 기억나고요. 페리스 브라운 씨 혹시 그 노래 굉장히 잘하고요. 예, 텔레비전에도 자주 나오시고 건축학개론의 납득이 흉내 똑같이 합니다. 그래서 그 거미 씨가 진짜 납득이 같다고 실제로요 방송에서 신의 목소리라는 방송에서 그렇게 할 정도로 정말 한국인이 아닌가 의심스러운데요. 그래서 페리스 브라운 씨께 좀 신뢰가 안 된다면 네네. 개인기 하나만 좀 개인기? 부탁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뭘 해야 되지? 그러면 이번 영화에 나온 OST 중에 하나 짧게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너의 말투나 표정 어느 하나 마음에 드는 게 없어 정말 미치겠다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이태원을 정복하신 텔리스 브라운. 아무래도 이제 그 전에 I Can Speak에서 이제 아주 짧게 나오셨거든요. 장편은 지금 처음 도전하시는 건데 아무래도 시나리오를 받으시고 굉장히 이 캐릭터를 어떻게 해야 될지 준비 과정도 굉장히 많이 거쳤을 것 같은데 어떻게 좀 준비를 하셨는지. 일단 제가 이제 맨 마지막으로 캐스팅된 사람이어가지고 준비할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또 외국인이 거의 저만 혼자여가지고 엄청 부담스러웠어요 처음엔. 하지만 뭐 옆에서 이제 계속 코칭도 해주고 뭔가 한국인으로 나오는 거라서 내가 실수 하나라도 하면 이게 뭔가 영어를 망칠까봐 약간 그런 압박감에 거의 수십 번을 그 대본을 읽고 또 연습을 했죠. 엄청 어려웠지만 좀 잘 해낸 것 같아서 기분이 아주 좋아요. 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텔리스 배우가 가장 어려웠던 대사가 한국어가 아니라 오히려 영어였어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 영어 발음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수강 배우가 그거를 되게 많이 해주셨는데. 맞아요. 이게 무슨 핸드폰 가게에 들어가서 이제 영어 못하는 장면이 있는데 그게 너무 어려웠어요. 뭐였지? Very very dangerous. 그게 내 모국어인데 살짝 다르게 해야 된다는 게 너무 어려웠어요. 하지만 옆에서 많이 도와줬어요. 발음을 어떻게 도와주셨죠? 제가 그때 녹음을 하나 떠줬었는데 베리 베리 데인저러스 시츄에이션 전도 그걸 듣고 이제 친구들이랑 놀고 있는데 그걸 듣고 내가 혼자 따라 하는데 주변에 있는 친구들은 다 이제 원어민들이어가지고 쟤 뭐야? 미친놈이야? 막 그런 얘기까지 들었어요. 하지만 후회하진 않습니다. 네, 베리베리 덴저러스 시츄에이션에 가르쳐주신 이수강 배우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말씀하셨지만 드랙에 관해서 그렇게 자세히는 잘 몰랐다고. 그래서 아무래도 연기 연습하는 과정에서 또 나름 좀 준비도 좀 하셨을 것 같은데 좀 어떠셨나요? 예, 저도 이 작품 참여하기 전까지는 그 드랙 공연이라는 거에 대해서 아예 저도 접해본 적도 없었고 뭐 아예 정보가 아예 전무했었어요. 근데 이제 다행히 또 은영 씨가 이렇게 그 드랙 공연도 이렇게 좀 많이 접해봤었고, 그리고 아는 지인분이 또 한번 영화에도 출연하신 슈슈로 출연한 나나라고 드랙 공연계에서 굉장히 또 유명한 친구가 있어요. 예, 그 친구가 직접 이 영화에 나온 분장도 그 나나 씨가 직접 저한테 해준 거거든요. 그래서 같이 이렇게 감독님이랑 은영 씨랑 공연장에 직접 가서 계속 주말마다 가서 공연도 보고 그들의 어떤 공연 준비하는 모습이나 이런 걸 보면서 좀 관찰을 좀 하면서 준비를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좀 감독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두 모녀가 그 막내를 찾기 위해서 하루 동안 버디무비죠. 여성 버디무비를 이제 하는 건데 아무래도 이제 조민수 배우와 김은영 배우의 어떤 케미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연기 밸런스도 중요하고 그래서 감독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두 분과 어떻게 이제 얘기를 하시고 이렇게 조율을 하셨는지 여쭤볼게요. 네,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주민수 선배님의 이야기, 그 엄마 같은 딸 같은 엄마를 중점으로 두고 했고요. 그리고 뭐 선배님께는 제가 감히 뭐 연기 연출을 할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냥 선배님께서 그동안 어떤 못하셨던 아니면 이 작품, 이 책을 읽고 하시고 싶었던 모든 것을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선배님의 연기를 보고 거기에 맞춰서 밸런스를 김은영 배우님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정도의 했고, 사실은 그 외에 모든 배우님들도 워낙 출중하셔가지고 제가 어떤 현장에서 연기 연출을 잘해서 이렇게 나온 것 같지는 않고요. 모두가 정말 재능이 많고, 그리고
다 주인의식을 가지고 참여했기 때문에 이런 영화가 나온 것 같습니다. 네. 감독님께서 연출을 잘 이끌어 주셔서 배우님들의 능력이 잘 나온 게 아닌가. 제가 연출로서 장점이 있다면 연기 연출을 잘한다라기보다는 좋은 배우님들을 많이 알고 있다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김은영 배우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영 배우께서 이제 인터뷰하실 때 가수 치타는 순덕이랑 좀 닮았고, 김은영 본인은 이제 엄마랑 좀 닮았다 이런 인터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해주신다면요. 순덕이는 캐릭터가 보면 좀 차갑고 무서울 수도 있고 시니컬하고 뭔가 카리스마가 있고 뭘 많이 하지 않아도 그런 게 있잖아요. 그거는 또 그냥 치타로서의 어떤 이미지랑 말 그대로 많이 닮아 있는 것 같아요. 치타로서는 사실 그렇게 많이 웃는 모습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제 기억으로는 보여드린 적이 많이 없고, 어쨌든 그런 무대 위에 이런 모습을 더 그런 이미지를 더 중심적으로 많이 어필을 하는 거라면 사람 김은영은 오히려 총리의 관심사 속의 엄마랑 더 많이 닮아 있죠. 아마 이렇게 잘 모르시겠지만 네 그렇습니다. 네 사람 많이 좋아하고 사람 좋아하고 만나는 거 좋아하고 뭐 주는 거 좋아하고 받는 거 좋아하고 뭐 박자지거랑 그런 거 좋아하고 목소리도 크고 세련된 학습을 받았지만 종종 커질 때가 많기도 하고 네 엄마랑 은영이는 닮았죠. 네. 감독님께서 보시기에는 좀 어떠신가요? 네, 감정 표현이 그 순덕보다는 엄마 쪽에 더 가까운 것 같습니다. 순덕이는 어떤 사건을 받아들일 때 감정이 요동친다기보다는 되게 시크하게 이걸 처리하려고 하는데, 인간 김은영 씨는 어떤 사건이 들어왔을 때 이게 되게 즉각적으로 표현을 하는 스타일, 그런 면에서 엄마랑 더 비슷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페리스 극 중에서 이정복 씨는 이제 순덕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정 많고 여리고 굉장히 착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페리스 브라운 씨에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태원에서 촬영하시면서 이제 뛰어도 다니셔야 되고 굉장히 에피소드가 많았을 것 같아요. 굉장히 좀 많이 힘드셨나요? 일단 뛰어다니는 장면들이 많은데 제가 보시다시피 좀 쌀이 많은 친구라 살짝 어려웠고요. 또 눈치챘는지 모르겠지만 영화 중에 제가 딸꾹질을 한 장면이 있어요. 이게 촬영하다가 조용히 해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갑자기 하는 게 있는데 그대로 영화에 담았어요. 그래서 이제 또다시 본다면 그걸 한번 봤으면 좋겠고, 또 뭐가 재밌었지? 제레미라는 친구, 파쿠르 하는 친구 있었잖아요. 그걸 이제 막 내가 넘어지면서 그 친구가 내 머리 위에 도는 장면, 그것도 뭔가 찍는 게 신났고 거의 다 재밌었어요. 안 해봤으면은 꼭 인생에 영화 한번 찍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 알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파쿠르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그분은 어떻게 캐스팅하신 거예요, 파쿠르 선수는? 네, 처음에 시나리오 각색할 때 그냥 외국인이 도와준다, 추격전을 도와준다였는데 그냥 순간적으로 제가 좀 평소에도 엉뚱하거든요. 좀 말도 안 되는 얘기 많이 하고, 근데 그 순간에 갑자기 그 외국인이 파쿠르를 하면 재밌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막 건물 타고 막 이러면 재밌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더 있었죠. 그래가지고 필터 없이 일단 각색을 했는데 모두가 걱정을 했어요. 어쨌든 이런 사람을 어떻게 캐스팅할 거냐, 외국인인데
파쿠르를 할 줄 아는 배우를 어떻게 섭외를 할 거냐. 그래서 일단 진행을 시켰고, 근데 그 연출부 막내 유진 씨가 SNS를 검색하다가 그 외국인 프로필인데 한글이 적혀 있는 그 SNS를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한국을 되게 좋아하는 외국인인데 실제로 파쿠르를 되게 잘하는 선수예요. 그래서 DM을 보냈더니 마침 촬영 기간에 한국에 있다. 네. 그래가지고 정말 운명적으로 출연을 하게 됐습니다. 네. 네. 이 영화 그 추격전 굉장히 재밌죠. 리드미컬하고 굉장히 그건 제가 이따 또 여쭤보도록 할게요. 그 과정 어떻게 찍으셨는지 여쭤보도록 하고요. 이수광 배우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감독님이랑 한예종 동기세요. 그래서 그 어떻게 보면 친구이시고 가까이서 좀 10여 년 넘게 굉장히 오랜 세월 동안 오셨을 텐데 그 배우 남현우와 감독 남현우에 대해서 친구분께서 또 같은 배우 동료로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도록 할게요. 잠깐 나가 있을까요? 예, 잠깐 나가 계셔주시겠어요? 저도 속 시원하게 한번. 예, 농담이고요. 예, 학교를 저는 이제 20살 때 입학을 했었는데 형은 이제 군대를 제대하고 25에 들어오셨죠 그때? 5년. 예, 저보다 5년 늦게 들어왔어서 제대를 하고 이렇게 입학을 하셔서 그런지 학교 생활할 때는 사실 이렇게 가깝진 않았었어요. 예, 저를 좀 많이 싫어하시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농담이고요. 근데 이렇게 배우 같이 공연도 많이 했고 배우를 같이 참여할 때 형의 모습이랑 감독 연출을 하실 때의 모습은 좀 개인적으로 같이 작품을 하면서 느끼는 거는 아무래도 포지션이 달라서 그렇겠지만 좀 많이 이렇게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배우를 할 때는 같이 이제 파트너, 동료, 같은 씬 안에서 이제 존재해야 되고 뭐 이렇게 교류하는 느낌이라면 연출을 하실 때는 아예 딱 좀 그게 과연 되나 신기하기도 한데 아니 정말 그렇게 어떤 태도? 모드가 좀 바뀌는 것 같다 그래야 되나? 그래서 처음에는 적응이 안 됐었어요. 그 분장이라는 영화에도 제가 출연을 했었는데 그때도 이제 사석에서 뵈면은 탱자탱자 그냥 농담 따먹기 하고 놀듯이 처음에 저도 이렇게 갔었는데 이게 장난이 아닌 건 거죠. 어떤 정말 무언가를 거는 사람의 눈을 봤다 그래야 되나? 첫날 현장에 나가서 그때부터 저도 이렇게 모드가 좀 많이 변하게 되더라고요. 그때부터 이렇게 좀 유심히 봤었는데 지금은 엄청 존중과 어떤 또 동료이자 지금은 연출로 보기에도 좀 이렇게 대단하고 존경하는 감독님이죠. 동료이기도 하면서. 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제 배우와 그 감독을 동시에 하는 분들이 이렇게 한국 충무로 역사상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남현우 감독님께서 두 분야 전부 다 오가면서 굉장히 좋은 연출 작품을 많이 나올 수 있도록 팬의 입장에서 바람하지 않고요. 뭐 아까 얘기 나왔지만 그 혹시 추격신이 아무래도 이 영화에서 가장 다 재미있습니다만은 굉장히 또 긴장감도 불러일으키는 재밌는 모습인데 찍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 좁은 이태원 골목길 이런 데에서 추격신 찍으실 때 좀 고생도 많이 하셨을 것 같고 준비도 많이 하셨을 것 같고 거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추격신을 맞아요. 그 신경을 많이 썼어요. 촬영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신경을 많이 썼고 어쨌든 많은 등장인물들이 뛰어야 되니까 그 촬영 감독님이랑 현장을 가장 많이 갔던 장면이 추격 장면이에요. 그래서 가가지고 뭐 앵글을 어떻게 잡을지 정확하게 정해놓고 그러면 어디서부터 어디서 떼야 되는지를 정해놓고 그렇게 콘티대로 찍은 장면이고요. 네. 근데 그 추격신이 막 긴장감보다는 어떤 유머가 더 긴장감은 있었죠. 그래서 보는 네. 사람들에 따라서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김은영 배우가 이제 인터뷰할 때 영화 볼 때마다 이제 맨 마지막에 리드 열 러브를 부르잖아요. 근데 그 장면 볼 때마다 이렇게 눈물이 흐른대요. 그래서 오열을 한다는 표현을 쓰시는데 한 번도 아니고 계속 볼 때마다 그러신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왜 그러신지. 아, 왜 그럴까요? 저도 왜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영화, 소미하셔서 영화를 지금 총 한 5번 봤는데, 공통적으로 그 부분에서는 마지막에 노래를 부르면서 우는 장면에서는 거의 항상 저도 눈물을 같이 흘리고 있는 저를 발견하고요. 그 전에 같이 이렇게 그 감정을 그리고 생각을 끌어내오게 하는 대사와 장면들이 있어요, 꽤. 근데 그건 또 그 안에 저의 개인적인 생각과 또 김은영으로서의 어떤 개인적인 생각과 이런 스토리를 그 안에 이입을 시키는 거죠. 와 계시지만 저기 저희 최혜자 여사님, 저희 어머니인데 몰랐어요, 오신지.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몰랐어요. 전혀 오신지 몰랐는데 갑자기 와 계셔가지고 그래가지고 영화를 보면서 첫 번째로 제가 약간 글썽 있는 부분은 계단 오르는 씬에서 정복이가 그거 알아요 누나 뭐 참 여리고 어쩌고 이런 얘기를 하다가 누나 참 많이 운다 그거 아세요? 이러면서 힘들었겠지 이 힘들었겠지 8글자 때문에 항상 글썽이고 시작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왜냐면 저는 지금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는데 같이 산지 우리 엄마 3년 됐죠? 3년 정도 됐어요. 오랫동안 떨어져 살다가 이제 부산에 계시고 저는 서울에 올라와서 이렇게 오래 살다가 이제 같이 살아야 되겠다. 만약에 내가 결혼을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모시고 나는 살고 싶지만 그래도 또 그때는 또 그때의 문제고 그냥 함께 살고 싶다. 이렇게 떨어져서 따로 이렇게 살 필요가 뭐가 있나 싶어서 합치고 같이 살고 하면서 참 생각지 않았던 부분들 그리고 제가 몰랐던 부분들을 참 많이 아직은 알게 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많이 알게 됐고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됐고 그 대사 그대로 힘들었겠지 하는 그 부분이 투영이 되는 게 있었어요. 많은 따님과 아들, 근데 우리가 더 누군가에게는 자식이고 그렇잖아요. 한 번쯤 우리 엄마도 좀 눈물이 좀 글썽이기 시작하는데 우리 엄마도 나의 엄마이기 이전에 꿈이 있던 한 여자고 우리 아빠도 마찬가지로 꿈이 있던 한 사람이고 그런 이제 생각들이 영화 내내 그때부터 차곡차곡 쌓이면서 저도 우리 엄마랑 엄청 많이 다투기도 하고 화내고 서로 막 고함도 지르고 그럴 때 있었거든요. 요즘도 가끔 서운하면 얘기하고 하긴 하는데 그런 시기를 지나 좀 더 서로가 서로를 더 인정하고 그냥 이렇게 지낼 수 있는 그런 게 돼서 너무 좋은 거죠. 근데 어쨌든 그런 것들이 차곡차곡 영화 내내 쌓이면서 그 마지막에 한번 크게 오는 거죠. 크게 와버려요 항상. 그래서 엄마는 또 나가잖아요. 또 엄마는 엄마로서의 삶을 살러 가고 순덕이는 노래를 계속해요. 그 어쨌든 각자의 삶으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게 참 저한테는 왈칵하게 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네. 엄마의 꿈을 어떻게 보면 대신 이루어준 것은 아니지만 좀 더 상기시켜주고 엄마의 꿈을 뭔가 그 하나를 완성해준 딸이 되고 싶다. 저희 엄마도 노래 참 잘하시거든요. 네, 가수가 되려면 될 수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엄마는 꿈이 뭐였는지 역으로 물어보고 싶기도 하고 엄마 꿈이 뭐였어요? 부끄러워. 네. 부러우시면 여기 단톡방에 채팅방에 답장 남겨주세요. 그래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그냥 관객분들이 꼭 뭐 크게 감동하지 않았어 뭐 그냥 뭐 그랬어 해도 돌아가는 길에 한 번쯤 엄마한테 아니면 아버지한테 통화 한 번
따뜻하게 그냥 엄마 뭐해? 이렇게 밥 먹었어? 이런 연락 한번 해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영화가 됐으면 합니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이 영화가 좀 차별에 관해서 휘철하는 영화이기도 하지만 가족 드라마이기도 하잖아요. 그동안 떨어져 지냈던 모녀가 티격태격하면서 서로에 대한 사랑을 다시 확인하기도 하고, 또 유리라는 존재, 그리고 여동생이면서도 엄마한테 둘째 딸 유리가 뭘 좋아하는지, 성적 실성이 어떤지, 마마무를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 전혀 모르는 상태, 무관심했던.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영화를 보면 나도 우리 가족한테 좀 무관심하게 살지 않았었나, 소중한 내 가족에게 많이 신경 못 쓰고 살지 않았었나라는 생각도 한 번쯤 우리한테 좀 던지는 그런 영화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데니스 브라운 씨가 앞으로 계속 영화나 드라마에서 많이 봤으면 좋겠죠, 예능이나. 그래서 앞으로 데니스 브라운 씨는 좀 어떤 활동 좀 계획하고 계신지, 또 정말 꼭 이런 영화 한번 출연해보고 싶다는 혹시 그런 거 있으세요? 자, 일단은 연기를 계속 하고 싶은데 아무래도 이제 외국인이다 보니까 지금 할 수 있는 역할이 조금 제한되어 있어서 나중에 보실 감독님들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을 많이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고, 지금은 이제 예능 쪽 일을 계속 하고 있긴 한데 또 워낙 코로나 사태 때문에 일이 조금 많이 없긴 하지만 계속 열심히 할 마음이에요. 네, 많이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유승환 배우 지금 혹시 또 다른 출연 예정된 작품이나 그런 게 있으신가요? 제가 초미를 찍고 나서 현재까지 이제 활동을 안 하고 있는 상태고요. 왜냐면 육아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 힘들다는 육아를. 예, 이제 8달 좀 넘었고요.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정말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조금씩, 근데 지금도 이제 조금씩 애가 커갈수록 조금씩 이렇게 여유가 좀 생긴다 그래야 되나? 그래서 좀 현재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관객 여러분들을 다른 작품으로도 이렇게 만나 뵙고 싶네요. 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이순간 배우께서 또 다른 좋은 영화, 또 드라마든 아주 좋은 작품으로 또 만나겠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저 감독님 또 궁금한 게, 아까 파쿠르 선수는 이제 그렇게 설명해 주셨는데, 트랜스젠더 안아주씨, 그 다음에 싱글맘 타투이스트 안리나 씨, 그 다음에 드랙 아티스트 나나영문 김씨, 이렇게 굉장한 분들을 캐스팅 하셨어요. 그래서 그 다른 분들 캐스팅 과정도 좀 궁금하더라고요. 일단 드랙 나나 씨는 김은영 배우랑 친분이 있어서 기꺼이 원래 출연을 잘 안 하신다고 들었는데 김은영 배우님의 어떤 얘기로 기꺼이 출연을 해주셨고, 그 트랜스젠더 안아주 배우님은 그 전작 죽여주는 여자를 봤어요. 거기서도 너무 진중한 연기를 잘 이끌어 가셔서 연락처를 물어서 하기로 됐고요. 그리고 리나 씨, 안리나 타투이스트님은 분장 팀장님의 소개로. 근데 연기도 되게 중요한 역할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만나서 같이 뭐 리딩도 해보고 대화도 해보고 해서 같이 하기로 했습니다. 네, 정만식 배우님, 여기 질문이 없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만식 선배님께서는 저랑 16년 전에 같이 연극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16년 전부터 지금까지 많은 조언도 해주고 되게 큰 힘이 되어주는 어떤 큰 사람인데, 저에게는 이번에 시나리오를 쓰고 갑자기 만식이 형님이 생각이 났어요. 이게 초반이랑 후반의 어떤 밸런스를 잘 맞춰주실 것 같고 함께 작업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에 그냥 런지 씨 여쭤봤는데 기꺼이 또 해주셨어요.
저희 이사님이랑도 친분이 있고 그리고 김은영 배우님 치타라는 아티스트의 오랜 팬이었더라고요. 네, 네 여기 네 그렇습니다. 여기 이거 질문 하나 받아도 될까요? 네네네. 그 이수광 배우님께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네, 치타 사랑님께서 질문하셨는데 흑돼지를 45일 동안 숙성하면 돼지 잡내가 사라진다는 게 사실인가요? 네, 그 장면에서 다 거기 빨려 들어가지 않으세요? 그게 그 시나리오상에 그 설정이 이렇게 돼 있었는데요. 제가 한번 그 어디 아는 저기 배우 형님 따라서 그 형님 고등학교 때 친구분이 하시는 실제 고깃집을 저기 금호동에 있는 되게 맛있는 집이거든요. 거기를 갔었는데 그 사장님이 이제 오셔서 고기를 이렇게 구워주시면서 이렇게 저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고기가 맛있냐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운영을 하시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게 나온 이 대사들을 45일 근데 이 가게들마다 조금씩 다를 것 같아요. 이베리코는 아니야. 그건 자세하게 제가 모르겠는데 그거 흑돼지를 45일 동안 숙성을 시키신대요. 근데 심지어 목살인데 이게 목살 같지 않은 그 부드러움 있잖아요. 또 제가 왜 이러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근데 이거는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그 사장 형님한테 또 들은 거라서 아마 실제겠죠? 그 숙성을 시키면 맛있다는 얘기가. 어떻게 숙성을 시키는지는 또 다들 다르시겠지만 다들 집이 끝나고 그쪽 가시는 거 아니세요? 인터넷 검색하셔가지고. 네, 그 치타 배우님께 그 질문 들어온 게 있는데요. 마지막 장면에서 저도 눈물이 났는데 은영 배우님은 마지막 공연 장면에서 어떤 생각을 하면서 감정 연기를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질문이 왔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부분이랑 비슷한 맥락인 것 같아요. 근데 원래는 그 씬이 그렇게 울어야 되는 씬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만약에 눈물을 흘려야 되는 씬이었다면 못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우는 씬이 아니고 그냥 엄마 또 봐. 또 엄마 저렇게 나가는구나. 항상 그렇지 뭐. 이런 생각에 순덕이고 그냥 쓴 웃음을 짓던 뭐 이런 그림이면 됐었는데 그 순간 갑자기 또 저기 계신 분이 생각이 나면서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흐르면서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이러려고 그런 게 아닌데 이걸 준비한 게 아닌데 죄송합니다. 이러면서 나가서 좀 추스리고 다시 했는데 또 울고 그렇게 됐던 또 에피소드가 있어요. 근데 그러고는 좀 추스리고 난 다음에 울지 않고도 또 찍은 컷들이 있고 한데 최종적으로 편집하실 때 그 눈물을 흘렸던 그 장면을 더 마음에 들어 하셔서 그 컷을 써주신 거죠. 네. 많은 것들이 정말 스쳐 지나가면서 네. 네, 저도 평소에 그 심파라고 하죠. 그 심파성이 있는 걸 좀 많이 싫어해가지고 대본 자체에서도 운다 뭐 이런 거 없었는데 네 그렇게 현장에 그 리허설을 하고 테이크를 가면 갈수록 눈물이 나는 게 근데 이게 울어야 되니까 눈물을 흘린다가 목적이 안 되고 어쨌든 눈물을 흘리지만 노래 부르는 게 목적이 돼서 이거보다 더 좋은 그림은 없다라는 판단에 그렇게 편집해서 그걸 선택을 했습니다. 방금 전에 질문해 주신 분의 대화명은 치타는 케이트랑 놀아라는 분이셨습니다. 이따가 그 받아가시고요. 질문 받아가시고 감독님께 질문 드린 게 있는데요. 그 엄마 모녀 배우 외에 또 애착이 갔던 캐릭터가 있다면 누구인지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저에게는 정말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같은 느낌의 질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정말 짧게 나오신 배우님들 모든 캐릭터 정말 다 사랑합니다. 진짜로 진심으로. 그래도요. 청부. 그렇다면 여기서 너무 이렇게 보고 있어가지고 이거는 좀만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그
김은영 배우님께 질문이 극 중 나오는 노래들이 다 너무 좋다고 생각했는데 마지막에 자막 올라가는데 보니 거의 전곡을 칠타 씨가 작사 작곡하셨더라고요. 시나리오를 보면 어떤 식으로 영감받아서 이거 원래 시나리오 그 전에 미리 제가 곡을 만들어 놓은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곡 작업을 어떤 생각 속에서 곡 작업을 하셨는지 그런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네. 일단 필름이라는 곡이랑 우르르라는 곡은 어디 나왔던 곡이냐면 우르르가 녹음실에서 노래 부르는 그 장면에 나오는 곡과 그리고 맨 마지막 바로 전에 나오는 공연장에서 그 곡 두 곡은 원래 만들어져 있던 데모곡이 있던 곡이에요. 그런데 그 이후에 영화에 들어가기로 하면서 완성이 된 거라 어떻게 보면 완성은 거의 이 영화와 함께 모든 곡 작업이 진행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요. 그렇습니다. 하나하나 한 곡 한 곡 설명을 하자면 우르르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전반적으로 편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꼭 왜 우리는 그 무리의 습성이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저 무리에서 나는 저 무리랑 별로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저기서 계속 왜 우리랑 달라? 좀 비슷한 점을 찾아서 들어오길 원하고 이런 게 저는 사실 평소에도 불편한 부분들이 꽤 있었거든요. 들어가기 싫은데 그 무리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쓴 거죠. 그러면서 난 또 빠져나와서 혼자라도 괜찮으니 난 내가 할 거를 하고 싶어. 그렇게 해 나가는 과정에 또 어떻게 보면 스스로 도마 위에 올랐다고 생각이 들 때도 있고 그래서 손가락질 받고 뭔가 그 도마 위에 올라서 벌벌 떠는 또 자신을 발견할 때도 있는데 어쨌든 내가 선택한 거니까 그 생각이 돌고 돌다 보면 또 별로 무서워할 거 없지. 도마 위에 내가 오른 거니까.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로 탄생한 곡이 우르르고 어떻게 5곡 다 설명할까요? 우르르고 필름은 그냥 1차원적으로 보면 해픈 사람, 해픈 여자의 이야기일 수 있지만 이 영화를 보고 보신다면 이게 과거에 순덕이가 탄생한 배경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네, 술만 먹으면 사랑에 빠지는 남녀 그 순덕이가 태어나게 된 초미의 과거일 수도 있는 거고 또 현 상황의 순덕이의 또 모르죠. 순덕이의 이야기일 수도 있고 네 그렇게 한번 가사를 보시면서 영화를 생각하시면 아마 이해가 또 쉽게 되시지 않을까 싶고 Need Your Love는 극중 엄마를 생각하면서 극중 순덕이가 극중 엄마를 생각하면서 쓴 곡이고요. 그리고 레이디 같은 경우에는 그 첫 번째 공연장에서 부르는 노래 있잖아요. 그거는 제 은영이가 사실은 엄마를 많이 생각하면서 쓴 곡이에요. 그냥 우연히 발견한 엄마의 옛날 사진. 예전 나만 할 때, 저 나이 또래 때, 아니면 오히려 저보다 어릴 때 사진을 발견하고는 영감을 받아 쓴 곡이죠. 우리 모두의 어머니 아버지들이 너무 거의 다 멋쟁이셨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지금 오히려 나보다 더 멋쟁이고 나보다 더 어떤 꿈이 있었을 것이며 그때는 그런 당당함의 부끄러움이 없던 사람. 근데 지금은 나를 지지해주고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어떤 부끄럼도 가지지 않는 사람으로 똑같이 부끄러움이 없지만 당당하지만 그 이유가 다른 그런 내용을 담은 게 레이디의 어머니. You're my lady.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Yo, 마담 트로이, 네, 최 회장님, 네. 그렇고요. 네, 키깃은 아주 이제 랩을 하다 보니까 키깃이라는 곡은 이제 직설적으로 나를 그렇게 편견 안 해나 이렇게 계속 가두려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냥 나 그걸 차버릴 거야. 아주 직설적이게 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그게 어쨌든 감독님과 이 여러 제작자분들의 이 부분에 들어갔으면 좋겠다. 영화상에 이런 이야기가 이씨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오직 노래만을 위해서 만든 노래라기보다는 영화와 함께 갈 수 있는 같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영화와 음악은 같은 거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대화명 초미 씨께서 질문하셨는데 세리스 브라운님 탑골 랩소디에서 노래 정말 잘하셨는데 은영 배우님과 앨범 되실 생각은 있으신가요? 아이, 은영이 나를 뭐 쓴다고 하면 당연히 해야죠. 언제든지. 감사합니다. 아까 누구 초미님. 초미님 감사합니다.
같이 할 거죠? 네, 좀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보셨죠? 알겠습니다. 이 질문이 짧으면서도 굉장히 영화의 주제랑 너무나 잘 맞고 또 여기 계신 네 분께서도 평상시에 좀 생각을 하셨을 것 같은데 네 분 다 질문이 공이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이 사회에서 사라졌으면 하는 편견이 있다. 이 사회적으로 좀 그러니까 다 네, 사회적이라는 말은 없지만 질문은 이렇습니다. 사라졌으면 하는 편견이 있나요? 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 잠깐 좀 생각나게 너무 갑자기 좀 나도 질문이 굉장히 좋습니다. 사라졌으면 하는 편견. 근데 테니스 브라운 씨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니까 한국 사회를 어떻게 보면 객관적으로 보면서 한국인들은 이런 편견이 있지 않을까라는 거를 좀 간접적으로 좀 느끼신 측면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내가 지금 생각하는 게 이제 한국뿐만 아니라 거의 그냥 전 세계의 문제인 것 같고 약간 이 검은색에 대한 그 기준이 조금 검은 게 뭔가 나쁘다라는 그런 인식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제가 뭐 올리브영이나 뭐 그런 데 가면 뭐 맨날 뭐 나한테 미백이나 뭐 화이트닝 주려고 하는데 그건 해봤자 내가 달라질 순 없고 어떤 미의 기준이 약간 100에 가깝게 그게 나의 삶에 조금 어려운 게 많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그런 게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뭐 흙도 아름답다. 약간 온 세계의 사고 방식이 조금 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선생님은 사라졌으면 하는 편견이 있으신가요? 저는 딱 꼬집어서 이런 부분의 편견이 사라졌으면 한다기보다는 일단 그냥 낯설거나 다른 거를 바라볼 때 그 바라보는 시선에 대한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낯설거나 다를 때 이게 틀리다고 판단하는 그 전체적인 그게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죠. 네, 김은영 배우님도 혹시 사라졌으면 하는 편견이 제가 갑자기 떠오르는 이 생각 말고 다른 생각이 나지 않는데 이게 너무 뭐냐면요. 저는 사람이 먼저다. 이게 사회에서는 그게 맞는 말일 수 있지만 어쨌든 사람은 되게 나약한 혼자 살 수 없는 존재잖아요. 이게 사람이 최고다. 사람이 무조건 먼저여야 되고 다른 것을 다 희생시켜도 되고 그렇게 해야 되는 존재는 아니거든요. 근데 어쨌든 우리는 혼자 일어서기 힘든 혼자서는 살 수 없는 사회적인 존재들이니까 그런 생각을 사람이 최상이다 이런 생각보다는 우리는 개개인보다 함께 무언가를 할 때 더 빛나고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할 때가 더 빛나고 그게 더 의미 있고 멋있다는 그런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뭐 짐을 혼자서 들려고 하지 말고 영화를 이번에 찍으면서 참 많이 느꼈는데 곡을 쓰고 곡 작업을 할 때는 좀 뭔가 혼자서 해내야 되는 부분이 많았다면 영화는 진짜 딱 실질적으로 찍을 때 현장에 사람이 진짜 막 몇십 명씩 이렇게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함께하는 그런 행복, 함께하는 그런 현장감이 너무 좋았고 외롭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할 때 혼자 계속 해내려고 하고 애쓰지 않고 주변 사람들한테도 많이 도움을 청하고 함께 손 잡고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수강 배우님도 개인적으로 혹시 갖고 계신 생각 있으시면 예, 저도 이렇게 어떠한 걸 감독님처럼 막 탁 집어서 어떤 편견을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다름에 대해서 좀 인정 혹은 이해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이게 마지막 질문 하나 받고 이제 끝인사 하나씩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독님께
나온 질문 중에 촬영을 하고 이제 했는데 편집 과정에서 혹시 빠진 장면이 혹시 있으신가요? 하신 적이 없습니다. 거의 그냥 시나리오대로 다 찍으신 거예요? 네, 그리고 컷도 거의 다 썼어요. 어. 안 쓰는 컷이 없을 정도로 그냥 되게 타이트하게 찍었습니다. 저도 이제 뮤비 준비하면서 시나리오를 다 읽었는데요. 시나리오대로 똑같이 나왔습니다. 거의 뭐 애드립도 거의 없고요. 거의 시나리오 있는 대사 고스란히 지금 다 나와서 그때 궁금하신 분이 있어가지고 아, 한 컷 있네요. 그 마지막 공연하기 전에 그 엄마와 딸이 그 이렇게 한잔하다 밥 먹으러 와 해서 공연하러 가야 되겠다 하고 나가잖아요. 그러고 나서 바로 공연장으로 점프가 되는데 그 사이에 원래 순덕이 그 공연장 밖에서 혼자 이 눈물을 좀 이렇게 추스리는 안 울려고 이렇게 하는 어떤 풀샷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장면이 빠졌네요. 네. 너는 뭐 시간 상영 시간 아니요, 시간은 아니고요. 그게 오히려 좀 이렇게 흐름을 이렇게 떨어뜨리는 것 같아서. 네. 알겠습니다. 네, 저희가 원래 40분까지 하게 돼 있어서 이제 시간이 거의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었습니다. 질문 이 채팅방으로 좋은 질문 해주신 분들 굉장히 고맙고요. 채택되신 분들은 끝나고 이 관계자분께 포스터랑 사인지 받아가시고요. 네, 하세요. 네, 시간이 남았나요? 정복님은 정말 한국 사람이신가요? 아닙니다. 미국 사람이에요. 이거 얘기했고, 이거 얘기했고, 의상, 했던 게 맞네. 그 예전에 그것도 있어요. 학창 시절 그 제가 본 질문 중에 그 담벼락 밑에 있을 때 굉장히 리얼하다 그러면서 학창 시절 어땠는지 여쭤본 거 있어요. 네. 담배 피우시냐? 아니, 하여튼 엄마랑 같이 이제 담벼락에 서 있는 모습이 굉장히 좀 리얼해 보인다 이거. 하면서. 네. 아니요, 저는 되게 인싸 같은 아싸였어요. 아싸 같은 인싸. 네. 되게 혼자 친구 한두 명하고만 다니고 저의 학창 시절은 그냥 저 혼자 잘난 맛에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예. 답변은 충분히 되셨나요? 질문에? 예, 열심히 춤 추러 배우러 막 다니고. 네, 슈퍼 간판 실제인가요? 예, 실제 실제. 이태원 보강동에 근데 있습니다. 지금 없어지지 않았어요? 아니, 아직도 있어요. 아직 있다고 합니다. 네. 멜로에 도전해 보실 생각 있으신가요? 저요? 저는 있으신데 괜찮으세요? 저요? 네. 멤버, 네. 네, 배우님들의 춤의 관심사는 뭔가요? 각자 지금의 가장 큰 이수광 배우님은 육아겠죠? 예, 저는 아이의 건강. 그렇죠. 네. 데니스 브라운의 가장 지금 중요한 관심사는 뭔가요? 어렵다. 성공인 것 같습니다. 예, 성공. 네. 대성공에 맞습니다. 네네. 가장 지금 흥행 아닐까요? 이 영화의 저요? 흥행? 여러분. 그 관객 수에 대한 공약을 하신다면 몇만에 어떤 공약을 하실 건가요? 오늘 2,000명 넘었더라고요. 오늘 2,000명 넘었더라고요. 아, 그거 더 잘 돼야 되는데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좀 그러니까요. 많이 힘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이 영화 좋은 감상평을 좀 많이 남겨줘야 될 것 같습니다. 10만 하면 진짜 절해야 돼. 3보 1배 하겠습니다. 10만 되면 3보 1배 할게요. 진짜 우리 네. 이태원 그 어디서 어디까지 한다는 네. 말씀인지. 오르막으로 오르면서 해볼게요. 저희 지금 경사가 진짜 거의 45도인데 같이 어머니? 3보 1배. 어머니 갑자기. 네. 너무 감사한 마음에 정말. 네? 17만 돼야 할랍니다. 17만이요. 17만. 3보일배. 17만, 3보일배. 17만에 이전 그 계단 3보일배. 스피드 퀴즈 다 보셨나요? 그리고 시간이 없죠. 이미 있어. 아까 재즈 재즈를 하트표님께서 재즈를 선택하신 이유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
참 이 영화도 되게 즉흥적이고 뭔가 어디로 가고 어디로 흐를지 모르잖아요. 근데 재즈와 그 재즈라는 장르가 저는 굉장히 잘 어울린다고 생각했어요. 재즈가 하고 싶기도 했고 노래를 부르고 싶기도 했지만 재즈라는 장르가 원래 잼이 항상 함께하는 거잖아요. 즉흥적인 연주. 그래서 이 영화도 즉흥적인 연주처럼 보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재즈를 하게 됐죠.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만 해도 될까요? 네네. 예, 초미의 관심사 제목을 넣게 된 배경을 여쭤보셨는데요. 원래 제목이 끝까지 없었어요. 시나리오 나오고 나서. 근데 그 방법 드라마 아시죠? 그 드라마 방법의 연출님 김용환 감독님께서 원래 다른 시나리오에 본인 제목이 있었어요. 초미의 관심사라고. 이 이야기는 다른. 근데 이 시나리오 얘기를 듣더니 이 제목 어때? 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이게 뭔가 눈썹에 불이 붙은 거니까 빨리 막내를 찾는 이야기와 너무 적합한 것 같아서 이렇게 제가 가지고 오게 된 기꺼이 주셨는데 네, 네, 감사합니다. 근데 이게 보니까 갑자기 제목 얘기 나와서 제가 보니까 이게 영어 제목이 재즈 미스피츠예요. 그러니까 소란스러운 부적응자들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도록 그 영어 제목은 감독님께서 주신 건가요? 예, 저는 영어를 잘 못해가지고요. 그 제작사에서 네.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듣다가 그걸로. 그래서 제 OST 앨범 이름도 재즈 미스피츠예요. 아. 네. 그 정말 더 많은 이야기 나누고 싶지만 지금 시간이 좀 약간 오버돼서 이수광 배우님부터 끝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많은 분들 와주셔가지고 이렇게 대화도 나누고 하니까 너무 감회도 새롭고 너무너무 좋네요. 그래서 이렇게 영화 너무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하고 찾아와 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파이팅! 네, 입소문 많이 부탁드리고 아까 얘기했던 그런 편견 없는 세상 함께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가웠고요. 오늘 돌았던 그 영화관 중에 상영관 중에 가장 많은 분들이 오셔서 기분이 너무너무 좋고 여러분 영화 2번 보세요, 3번 보세요, 애차 찍으세요. 네, 오늘 이 시간 잊지 않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늦은 시간까지 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기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